자, 안녕하세요.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 저녁반까지. 오늘 현충일 날 또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가지고 마침 합반을 하니까 진도도 좀 충분히 나갈 수 있고 해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항상 격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쫓기는데 이렇게 합반해주면 오후에 시간을 충분히 내서 할 수 있어서 오늘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등기한다 했죠. 어떻게 전혀 반응이 없네. 지난번까지 지적을 다 마무리했었는데 기출 지문들 연습 집에 가서 한번 몇 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나요? 기출 지문들 요 정도는 최소로 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등기를 보겠습니다. 써봐라. 자, 우리 요약집은 한 2페이지 정도 펴놓으시고요. 강의 노트 여러분들 2페이지 같이 펴놓으세요. 거기 책에는 없지만 요약집에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등기와 즉 지적과 등기의 관계에 관련된 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들어갑니다. 자, 매번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해주는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그래요?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널찍널찍하게. 자리가 충분하니까 편하게 앉으시고. 자,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했죠? 이원적 공시 방법? 그게 뭐예요? 이원적 공시 방법이. 이렇게 대장하고 또 어떤 거로 등기부로 나눠서 공시가 된다. 즉 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군수청장 일명 소관청에서 요 대장을 가지고 있고, 자, 법원의 말단 기관인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등기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의 건물이 있든 한 동의 건물 또는 한 필지 토지가 있든 어떤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이 존재하면 이 내용을 공시한 방법이 두 번씩 공시한다고 했어요. 대장에 한 번 뭐하고? 대장에 뭐하고? 대장에 뭐한다? 대장에 내용을 써주는 걸 뭐라고 했어요? 등록하고. 대장에 한 번 등록하고. 등기부의 내용을 쓰는 걸 뭐라고 했어요? 여긴 등기. 여기 등록, 등기. 여러분 시청이라든지 가면 등기하러 왔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등록하러 왔어. 자동차 등록이든 뭐든 행정처에 가면 등록을 한다는 용어를 써야 돼. 등기소에 가면 등기한다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정보를 우선 이런 공적 장부인 대장,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여기다 그 내용을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한다. 그래서 먼저 선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에서 이 토지를 최초로 등록한 거 뭐라고 했죠? 신규 등록이다.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 이것을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해서 여기다 한번 대장에 등록하고, 요때 소유자에 관한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해 주죠. 이걸 권리관계. 이런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먼저 선등록. 먼저 등록부터 해야 돼. 그래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고?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지는 신규 등록을 통해서, 건물 신축했을 때는 건축물 대장은 사용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자, 등기부 만들려면 어떻게 돼? 무슨 등기에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보존 등기.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가면 보존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했죠? 누가? 보존 등기 신청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청인. 몇 가지가 있었죠? 그냥 가지수. 보존 등기 신청인 몇 가지로 나눠졌었죠? 가지수도 생각 안 나네? 4가지. 첫째가 뭐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가 뭐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네 번째는 건물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줬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듯한 표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 자꾸 이걸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 줄거리만 해서 이게 전체 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2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잠깐.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시켜서 요런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걸 자꾸 이렇게 연상을 시키면서 이제 단편적으로 배웠던 걸 연결시켜야 돼. 그래야 이게 유기적으로 앞뒤가 다 연결돼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자 여기서 등록하고 나서 등기 절차로 진행되는데 최초라는 등기가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하면 요 표제부에 사실관계를 등기부 표제부에 여기 기록할 때는 요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가 첫 번째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갑구에다가 소유자가 누구인가 요걸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 대장에 한번 등록하고 등기부에 한번 등기하는 걸 뭐라고?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즉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공시주의 특징이자 문제점이다. 동일한 부동산을 전제로 했으면 이 내용은 상호 부합을 해야 된다. 즉 대장상 면적이나 등기부 표제 면적은 상호 일치해야지. 똑같은 부동산이니까. 이 건물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얼마 나와 있어야 돼? 100제곱미터. 등기부 표제비 얼마 나와 있어야 돼? 100제곱미터. 그렇죠? 자, 그 다음 소유자가 자 대장상 소유자 A로 있으면 등기부도 역시 똑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표시나 만약에 이런 권리관계 같은 것은 상호 동일한 항목이라면 뭐한다?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부동산인데 토지 대장에 가봤더니 소유자는 A, 토지 등기부에 갔더니 소유자는 B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부동산 소유권 하나 있다면 상호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일치되는데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자 이런 행정청과 등기소에서 서로 다른 장부에 서로 다른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상호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사실관계는 즉 부동산 표시는 기준이 어디라 했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어딜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사법부 법원 소속의 말단 기관이 등기소라고 했지? 이 등기부가 권리관계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 면적이 등기부에는 120, 대장에는 100이야.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에?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기준이 뭔지 알지?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가 잘못됐으면 상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 거지. 대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꾼다? 등기를 바꿔. 그래서 요거를 100제곱미터로 바꿔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딜? 여기를 바꿔야 돼. 여기가 뭐야? 등기 표제부지.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어떻게 해준다? 바꿔줘요. 변경하는데 등기부에 이 내용 쓸 때 뭐라고 쓴다? 변경 등기를 통해서 요 불일치를 해결해서 일치시키면 된다. 이렇게 했지. 자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가 대장과 등기부안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해서 어디를 바꾼다? 등기부를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권리관계도 이렇게 딱 일치해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가 이렇게 등기부상 소유자 안 맞아. 그럼 기준이 어디라고 했을 때는 권리관계 기준이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딜 바꿔야 돼? 여기 안 맞으니까 이걸 바꿔줘야지. 요거를 바꾸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해? 이걸 바꾸는 것을 이것을 여기 소유자 표시가 안 맞죠. 그러면 소유자 표시를 어떻게 한다? 소유자 표시를 변경해 줘야지. 변경하는데 요 대장상은 바꿀 때 뭐라고 쓴다? 변경 뭐라고? 등록을 통해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요걸 바꿔주면 일치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경 등기한다.
또는 변경 등록한다. 이 말은 용어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천지차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표시를 변경 등기한다는 말과 변경 등록한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야? 자, 부동산 표시를 변경 등기한다고 하지 않고 변경 등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기부 기준으로 어디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대장을 바꿔서 여기 120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말이 되지? 또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소유자 표시를 변경 등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장상 소유자 B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B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표현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변경 등기나 변경 등록의 요 개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를 바꾸느냐 요 방향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적에서 지난번에 특수한 이동 사유하고 지적 측량까지 다 해줬었는데 직권정정 사유가 있다고 얘기해줬죠. 직권정정. 이건 어디서 얘기해줬죠? 직권정정? 너무 오래돼서 아무 생각이 또 안 나지?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자,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 이런 얘기 해줬죠. 이때 등록상 정정 중에서 경계정정과 토지 표시 중에서 경계정정은 신청만 되고 직권 안 된다고 했죠. 이때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가지수? 가지수? 가지수도 아직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은 딱 찾아. 이거 얼른 보고 해결하게도 보지를 못할 정도면 아직 찾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장 되지도 않았는데 45페이지 보시면 강의 노트 잠깐 보세요. 직권정정 사유가 몇 가지가 나와. 여러분들 이제 5월, 6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도 난이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지난번까지 아주 쉽게 내줬지만 이제 공부가 기초가 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정상 궤도로 자꾸 올라가서 문제를 내요. 거기 등록상 정정 중에 직권정정 사유 나열된 거 있죠?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지? 10가지가 있죠. 그럼 기출 문제 내지는 모의고사 문제 뭐 이렇게 나와. 토지 표시가 지적공보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불일치하면 직권정정한다. 말이 돼야 안 돼? 다시 한번. 여기 이걸 이해해야 이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직권정정 대상이다. 맞아 틀려? 그걸 보면서도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자,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야 권리관계야? 여기잖아. 토지 표시 사실관계잖아. 요거 토지 표시 요게 이렇게 안 맞으면 이거를 직권 정정해? 그럼 어떻게 돼? 이 대장 지적공부 손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이걸 기준 어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직권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지문에 나왔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면 이 내용을 이해해야 이 지문이 왜 잘못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 암기해 가지고 안 되고 원리를 이해하라니까요. 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대장과 등기부를 이렇게 나눴을 때 대장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10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이걸 담당 지적공무원이 직권을 고칠 수 있는 사유들이었어. 대부분 계산을 잘못했든가 옮겨 적을 때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런데 이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기 직권 정정하는 게 아니고 대장 기준, 지적공부 기준 어딜 바꿔야 돼? 등기부를 어떻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지적에서 무슨 제도가 나왔다 여기? 등기촉탁 제도. 이 등기촉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있으면 신규 등록을 빼고 무조건 다 뭐라 한다? 등기촉탁을 해. 즉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준다? 이 소관청이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등기촉탁제도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요 표제부의 등기, 요 표제부, 요 사실관계 등기 표제부에 있는 거야. 요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소유자들이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느냐면 이원적 공시 방법 하에서 등기부 표제부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위반하더라도 지금은 현재는 토지든 건물 묻지 않고 모두 뭐가 없다고 해서 과태료가 모두 다 없어진 거예요. 작년에 건물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권리관계도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라. 그럼 등기 완료 통지가 오면 등기 소유자가 바뀌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자 바뀌었어. 그럼 지체 없이 통지가 와. 그럼 어딜 바꾼다? 대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등기부에 맞게. 왜 이런 등기 촉탁 제도나 등기 완료 통지 제도가 있느냐면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이원적 공시 방법 때문에 양자가 항상 불일치할 수 있어서 이거를 불일치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이원적 공시 방법 요 내용 꼭 기억하실 것. 요거를 그 앞에 보면서 이 페이지에 강의 노트에 있는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1번 짐을 봅니다. 프린트물 나와준 거 있지? 기출 지문 중에서 1번 짐을 보여. 안 가주신 분도 있어요? 프린트물? 1번 짐을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왔죠? 건물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 건물 구조 변경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 사실관계일까? 권리관계일까? 네, 사실관계지. 건물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원래 여기서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법상 의무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졌다고? 과태료 규정이 작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 질문 보세요.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 자, 등기부와 대장상 뭐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 부동산 표시는 뭐라고? 사실관계야 권리관계야?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하라 했죠? 어딜 기준으로 해야 돼? 예, 등기부 기준 어딜 바꿔야 돼? 대장 기준 어딜 바꾼다? 등기를 바꾸라 했지? 그래서 보면은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출하는 게 아니라 뭘 기출해야 돼? 대장을 기출해야지. 그 다음에 어딜 바꿔야 돼? 대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자, 대장 기준으로 등기를 바꿔서 이걸 일치시켜 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예. 자, 요게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 이제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서는 한 4페이지 피시고 요약집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2페이지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앞부분에서는 크게 출제될 부분은 없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란 뭐냐 그리고 용어 정의 정도 여기서 해줬고요.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과 문제점 요 정도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뭐야? 등기상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예요. 뭘 기록하는 거라고? 등기상을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등기부에 등기관이 일기를 썼어. 등기입니까? 등기관이 그날 일기를 등기부에 써놨어. 등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등기가 아니라니까. 뭘 써야 된다고? 등기사항을 기록해야 돼. 등기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사항 그걸 기록하는 것이 등기다. 이런 정도 개념만 알면 됩니다. 따라서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등기 없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거기 등기법 6조 1항과 2항 꼭 기억하라겠어요. 접수 시기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하든 지금 접수 시기가 딱 정해졌어. 직접 등기 찾아가도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 신청해도 접수 시기는 언제라 하겠어요? 신청 정보가 등기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접수된 걸 본다. 그렇지. 저장된 때. 그렇죠?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가 접수된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자, 등기 효력은 언제 생긴다 했어요? 예? 언제 생긴다? 등기를 다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요 접수한 때가 언제야? 신청 정보가 어디? 저장된 때가 접수한 때지. 같은 말이에요. 그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접수 시기하고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조문 내용 꼭 기억할 것.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용어 정의는 뭐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도 되는 거 정도고. 자, 등기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가 어떤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요 등기라는 것은 자, 물권 변동이 되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효력 발생 요건을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죠.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 등기라고 했죠. 요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처분 요건.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 이런 물권이 아닌 임차권이나 뭐 환매권, 뭐 신탁 등기나 각종의 임의적 정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도 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지 않으면 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을 전제로 해서 등기란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등기 특징 중에서 이것은 간단하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등기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부동산 하나마다 자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이걸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의 등기를 만든다. 이것을 물적 편성주의. 신청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이란 건 뭘 말한다 했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걸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했죠. 인원수가 여러 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권리를 취득할 사람과 상실할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 이렇게 함께 신청을 뭐라고 했다? 공동신청. 공동신청 어떤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개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동신청에서. 그럼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에는 어떤 개념이 없다? 여기 단독신청은 어떤 개념이 없다 했어? 의무자 개념이 나올 수가 없다. 의무자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성질상 단독신청한 경우는 의무자 개념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신청 방법을 놓고 직접 찾아가는 걸 방문신청, 등기 출석해서 등기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뭐라고 했죠? 전자신청 방법. 방법면에서 이렇게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병렬적으로 규정돼서 이건 원칙 예외가 문제가 아니고 자 두 가지를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하면 등기관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한다 했죠?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만 심사하지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구분 건물에는 조사권이 없어졌다. 구분 건물 요건을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 대해서 우리는 독일법을 개수했다 했지? 이걸 뭐라고? 독법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이거? 성립요건주의. 즉 등기가 물권 변동이 성립요건이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형식주의.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은 대항요건주의라든가 의사주의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런 말 했었죠.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를 해준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해서 공신력이 없다. 얼마큼 없다고 했어요? 공신력. 예? 100% 없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 이게 예외가 없어. 예외. 공신력 부재는 예외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예외가 없다. 그러면 선의 제3자 보호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제도. 요 제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지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주의를 인정하되 요 국가배상 책임주의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있죠. 국가배상법.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규정일 뿐이다.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다만 공무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념만 가볍게 봐두는 겁니다.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다만 문제되는 게 요 형식적 심사주의하고 요 공신력 부정 문제, 요 문제만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죠. 공신력 부정이란 무슨 얘기예요?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표현이에요. 자, 등기관은 절차상 하자만 심사할 수 있을 뿐 실체 관계 심사할 수 없다. 이건 뭐야?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얘기예요. 지적에서는 어떤 심사를 했죠?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 등기 오면 어떤 심사? 형식적 심사.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기출지문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3번 보세요. 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이력이 생긴다. 자, 성립요건주의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법률 행위.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이거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민법 187조를 보세요. 뭐라고?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등기 없이. 그 다음 4번 봅니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체적 내용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 형식적 심사주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조사할 수 있다. 이건 없어졌어. 폐지된 조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분 건물에 대한 조사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어.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등기 특징과 문제점 관련된 간단하게 몇 가지 지문을 봤어요. 이 정도가 여러분들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지문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등기를 분류할 때, 자, 이것은 여러분 이제 요약집에도 2페이지 등기 종류라고 쓴 거예요. 분류를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첫째가 어떤 내용이었죠? 등기 분류할 때 대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눴는데 분류 이건 등기 종류라는 거예요. 종류를 하려면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대상 내지 기능에 따라 사시 등기와 권리 등기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각종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눠졌었는데 이 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요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다? 제일 먼저 내용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최초로 쓰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기입등기라고 그래. 기입등기.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록하는 거. 기입등기 3가지 기억해야 된다 했지? 어떤 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보존, 이전, 설정. 요 3가지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기입등기라면 뭐가 생겨?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기입등기에서 뭘 만든다? 나중에 등 끝나면 그때 반드시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 등 끝나고.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만들어주는 게 있다겠죠? 어떤 거? 에?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 생기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게 등기필 정보야. 그래서 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나 각종 설정 등이 끝나면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 기입 등기를 하면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니까 만약 건물 신축했다. 그럼 이걸 최초한 등기가 뭐다?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 보존 등기하게 되면 요 소유자가 누군가 이걸 여기 써주겠죠. 여기 새로운 내용이 여기 등기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을 처음에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그러면 기입 등기하면 뭐가 생기느냐? 요 실체 관계와 요 공시한 장부인 요 등기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면 이걸 그대로 일치시켜야 된다. 즉 반영, 실체를 반영하는 게 등기입니다. 실체 관계. 여러분이 몸무게 60kg예요. 그럼 여러분 인적사항에다 몇 킬로 써야지 돼? 60kg. 근데 60kg짜리인데 여러분 인적사항 보니까 70kg 나왔어. 아니면 40kg 줄여놨어. 그럼 실체 관계 안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있어야 이게 실체 관계를 표상하는 그런 그 공시 방법이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체와 등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체와 등기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잖아. 여러분 몸무게 60kg인데 인적사항 보니까 40kg 써놨네? 안 맞아. 살을 빼야 될까요? 인적사항을 고쳐야 될까요? 에? 자, 요 등기는 왜 가냐 했지. 이건 여러분 몸이야. 옷을 샀는데 몸에 안 맞아. 찍어서 가슴이 들어가질 않네. 배가 너무 나와서 입을 수가 없어. 그럼 살을 빼야 된다. 옷을 바꿔야 된다? 글쎄요. 그러면 좋아요. 신발을 샀어요. 너무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뻐서 샀더니 발이 안 들어가. 발을 자를까 신발을 바꿀까. 아, 거기서 명확하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등기와 실체 관계는 항상 부합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아니하면 요 외관을 바꿔서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요때 요게 안 맞는 이유가
왜 안 맞는? 요 불일치를 보는 거예요. 불일치. 얼만큼 불일치 안 맞느냐? 요 불일치가 일부가 안 맞는다. 아니면 전부가 안 맞느냐? 여기에 따라 등기 종류가 달라지는 거. 이게 내용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가 안 맞을 때 등기와 실체가 일부가 안 맞아. 그러면 자, 일부 불일치는 두 가지 등기가 나와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라는 걸 구별해 줍니다. 변경 등기는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한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변경 등기는 그 불일치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일부가 안 맞으면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경정 등기는 그 불일치 원인이 원시적 사유,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즉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가 생기면 경정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강론적인 얘기지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을 해주지 동일성을 벗어나면 경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성형수술했는데 길거리 나와봤더니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그거는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쌍꺼풀 수술까지는 허용되지만 성전환 수술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로 바뀌어서 동일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더니 착오로 임차권 등기를 왔어. 그럼 임차권을 전세권을 경정해 주세요. 동일성이 있어 없어? 그건 남자를 여자로 바꿔달라는 거야. 동일성이 있어 없어? 없지? 경정 못 한다는 거야. 잘못됐으면 말소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정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정 등의 한계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데 이것도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적 후발적이라는 것은 등기를 마친 완료한 시점을 기점으로 등기를 마치고 나서 생겼으면 후발적 사유, 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사유면 원시적 사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일치를 일치시켜준 제도 중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공통점은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안 맞는다. 차이점은 변경은 후발적 사유,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안 맞을 때. 그 다음 전부가 안 맞으면 등기와 실체가 전부가 안 맞으면 두 가지 등기가 나옵니다. 자,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가 있어요. 말소와 멸실. 말소 등기는 등기에 기록된 내용, 등기로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요 등기 내지는 등기사항. 등기에 기록된 내용인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면 이걸 다 소멸시키는 등기가 말소 등기입니다. 전부가 부적법하다. 이건 원시 후발 묻지 않고 전부가 안 맞으면 무조건 말소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실 등기는 이건 부동산 자체가 전부 물리적으로 소멸, 즉 멸실됐다. 건물을 철거했거나 화재로 전수가 됐거나 토지가 전부 바다 밑에 가라앉았거나 이런 경우는 무슨 등기한다? 멸실 등기. 무엇이 전부 없어야 된다고? 부동산이 전부가. 부동산이 일부가 멸실되면 뭐 해야 돼? 전부가 멸실되는데 부동산 일부. 3층짜리 건물이 타다가 3층만 타고 2층까지 남아있어? 그럼 건물이 없어진 거야? 존재하는 거야? 있으니까. 이때는 뭐야? 일부가 안 맞지? 그럼 무슨 등기하는 거야? 변경 등기한다. 건물 일부 멸실 뭐라고? 변경 등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 등기니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등기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 등기, 즉 회복 등기는 원래 말소 회복 등기와 멸실 회복 등기가 있는데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다 나와요.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이런 말이 나와 부분에서. 그래서 먼저 말소 등기와 대응되는 개념이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내지 등기 사항의 얼마가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말소해서 부적법 말소됐으면 요 부적법 말소된 등기를 말소 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말소 회복 등기에서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등기 형식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와 별개로 과거에 용어가 멸실 회복 등기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멸실 회복 등기. 근데 현재는 멸실 회복 등기 개념이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등기부 부본 자료에 의해서 등기부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어진 건데, 멸실회복 등기라는 것은 이 등기부 자체, 등기 기록, 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돼서 등기부가 화재로 소멸됐다든가 이러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 놓기 위한 등기를 멸실회복 등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쓸 수 없다면 항상 이런 때를 대비해서 뭘 만들어 놓는다 했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 등기부 부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복구시켜 버려요. 이거 별 의미 없어진 거예요,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등기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개념을 알아두면 된다. 아시겠어요? 여전히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식에 의한 분류는, 형식의 방법에 의한 분류는 자기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있느냐 없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독립된 번호라는 것은 등기부에 이렇게 독립된 숫자 1, 2, 3 이렇게 번호를 주는데, 이걸 표지앱에서는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에서는 순위번호라고 그래. 이런 독립된 번호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주등기, 즉 독립등기라고 그래. 근데 자기 독립된 번호가 없고 만약에 2번에 뒤에 가지번호, 또 2번에 이렇게 붙인 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주등기 뒤에 가지번호를 붙였거나 또는 요 부기등기 뒤에 다시 가지번호를 붙였다,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부기등기라고 표현. 부기등기. 그래서 주등기가 원칙이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 부기등기를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항상 정리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형이 세 가지예요. 어떤 건 항상 주등기, 어떤 것은 항상 부기등기, 어떤 것은 주등기일 때도 있고 부기등기일 때도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부기등기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예외적인 거니까 물어볼 때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과 요 두 가지 선택지에서 부기등기로 한 유형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 중에서 각종 특약 등기, 이게 뭐야? 환매 특약이라고 했지?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권리질권 설정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이 정도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둘 다 가능한 거, 둘 다 여기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되는 것 5가지를 꼭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냐면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다 되는 거, 요거 첫째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등기.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 뭘 가지고 나왔죠? 이해관계의 승낙서. 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 있느냐 없냐.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여기서 권리 변경이란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권리 변경이라고 그래요. 경정은 원시적 사유니까 권리를 원시적 사유로 이걸 일치키기 위한 등기를 경정이라고 그래요. 권리 경정. 권리 변경 경정은 똑같이 이해관계 승낙서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 여기서 권리 변경 등기에서 애당초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것은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 부기등기로 하는 것인데,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더라. 자, 이 말을 이렇게 잘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야. 근데 이해관계인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야. 이건 다른 겁니다. 이해돼요? 전혀 여러분들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에다가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 근데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합의해서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여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리려고 그래. 증액하려고 합니다. 권리 내용이 바뀌니까 무슨 등기다? 권리 변경 등기. 아무도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금 얼마로? 2억으로 바꾸고 1억은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권리 변경 등기 뭐로 했어요? 여기 부기 등기로.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근데 이해관계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1순위로 전세권자가 있었는데 2순위 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죠. 감액하는 것은 아무런 이해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감액할 때는 증액할 때가 문제되는 거예요. 증액할 때. 감액하게 되면 얘는 좋아지니까 이해관계 없죠. 등기상 이해관계란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고 요 등기 실행하면 손해볼 사람이 생길 때 이걸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C란 이해관계 있으니까 이걸 증액하려면 얘 승낙 유무에 따라서 승낙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승낙하면 어떻게 한다? 부기 등기로. 1번 부기 1호 이렇게 나가야 되고 승낙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여기 주등기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C가 승낙을 하면 똑같이 요거 저거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부기 등기로 1번 전세권 변경해서 전세금을 2억으로 바꿔주고 1억만 지우면 돼. 요거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워줍니다. 그러면 B는 1순위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금액이 2억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이 전액에 대해서 C보다 선순입니다. 저 경매로 들어가서 2억에 낙찰돼서 배당금이 2억이다. 그럼 누가 B가 2억 다 받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C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만약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주등기로 2번 밑에 3번 1번 전세권을 2억으로 바꿨어. 그리고 1억은 지워주면 안 됩니다. 이거 살려놓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B는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1억은 C보다 선순위 차액인 1억은 후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관계의 승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관계 존재할 때 승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 여기 등기 형식이 주등기 부기등기 형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 목적이면 당연히 주등기로 갑니다.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 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이면 뭐라고?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뭐라고? 이건 부기 등기. 그 다음에 가짜가 들어간 게 있어요. 즉 가등기는 모든 결정을 본등기가 합니다. 그래서 자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보러 간다.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보러 간다. 부기등기. 모든 결정은 본등기가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압류했다 주등기, 전세권을 가압류했다 부기등기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상이 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오늘 기출 지문들 다시 보겠습니다. 5번 지문을 봅니다. 5번 지문 기출 지문 5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요요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가 후에 즉 후발적으로 부적법하게 됐으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 등기 전부가 부적법이니까 말소 등기합니다. 건물이 일부가 멸실됐으면 무슨 등기한다? 건물 전부 멸실만 아까 뭐라 했죠? 멸실 등기이기 때문에 건물 일부 멸실은 뭐로 가야 돼? 변경 등기. 일부 불일치 문제니까 변경 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보세요. 다음 중 부기 등기 사항이 아닌 걸 찾아봐라. 저당권 이전은 소유권 이외의 권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 전전세권 설정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부기 등기로 갑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는 항상 주등기야. 표시 변경, 표제부는 항상 주등기. 그 다음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저당권이 소유권 목적일 땐 주등기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로 해당 지상전세권에 부기등기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아까 이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했죠. 이거 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으니까 뭐로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 등기 전부가 말소인 경우 회복등기. 이게 뭐예요? 여기 말소 회복등기 중에서 전부 말소 회복 뭐로 간다? 이건 주등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그 다음
지상권 설정, 이 지상권 설정은 새로운 지상권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등기로 갑니다. 지상권 설정, 주등기. 대부분 설정은 주등기가 많아요. 그러나 설정이 반드시 주등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나눠져요. 소유권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건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파생되기 시작하는 것은 부기등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전세금을 9천만 1억으로 증액. 이게 바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권리 변경 중에서 그 증액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냐 없느냐. 이해관계 없는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 이해관계 존재하는데 승낙이 없으면 뭘 한다? 주등기. 승낙이 있으면 뭘 한다? 부기등기.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는 경우란 건 이해관계는 존재하는데 승낙이 없어요. 그럼 무슨 등기로 가야 돼? 주등기로 가야 되는 거지. 부기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부분 다 부기등기 할 것이 아닌 걸 그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형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특히 부기등기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